토익은 해커스 영어도 해커스 고득점 메이커스 만점을 받아버렸어 안녕하세요. 해커스 학원 강남역 캠퍼스에서 토익 RC 강의하고 있는 구자연입니다. 여러분, 오늘 시험이 좀 어려웠을 텐데 시험 보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시험이 마지막 시험이 되길 원하면서 오늘 총평을 시작할 텐데요. 자, 그 전에 우리 토익에 대한 더 방대한 정보를 얻고 싶으시다면 해커스 영어 사이트로 들어오시면 돼요. www.hackers.co.kr로 돌아오시면 굉장히 많은 토익에 대한 정보를 얻으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 링크 클릭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럼 우리 본격적으로 난이도부터 평가를 해볼게요. 자, 우리 Part 5 같은 경우에는 제가 중상 정도 난이도로 평가를 했고요. 그리고 Part 6 같은 경우에는 중정도 난이도로 평이한 난이도로 나왔던 것 같아요. 시제 문제가 조금 많이 나왔던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우리 본격적으로 바로 1번 문제부터 볼 건데, 자, 우리 1번 문제, 관계절에서 동사의 수를 파악하는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 저랑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관계절에서의 동사의 수, 자, A랑 C를 봤는데 우리 were stored이라는 보기가 나왔고 B번은 was stored이라는 보기가 나왔는데, 자, 우리 빈칸 앞뒤를 한번 살펴보면 지금 that부터 여기 동사죠. 우리 동사를 찾으면 앞은 뭐가 되죠? 주어가 되네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괄호 쳐진 이 부분은 뭘까요? 그렇죠. that이라는 접속사로 이끌고 있는 관계대명사가 이끌고 있는 관계절이 되는 거예요. 관계절의 목적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 형용사절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자리에 at the main office라는 전치사 플러스 명사구가 나와 있죠. 그럼 얘 없애버리고 결국은 동사를 찍어야 되는데, 여러분, 얘는 시제 문제도 아니고요. 수동태 문제도 아니에요. 그런데 파악해야 될 게 were이냐 was냐 선택 문제거든요. 그러면 뭐를 봐야 될까요? 여러분, 이 that을 보고 찍는 게 아니에요. 큰일 납니다. 여러분, 이 that은 접속사의 기능을 하는 거지 얘가 지금 주어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 이 절이 꾸며주고 있는 명사는 누구죠? 우리 files라는 명사가 되는 거거든요. 우리 files가 사실은 여기에 주어 자리에 속해 있었던 거예요. 그럼 복수명사 주어가 나와 있으면 당연히 무슨 동사를 써야 돼요? 복수 동사를 써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A번 were stored이 정답이 되는데,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거, 만약에 여러분들 눈에 빈칸 앞에 관계대명사라는 게 나와 있고요. 뭐 that이나 who나 which나 상관없어요. 그리고 요 관계절에서의 동사가 없다? 근데 A, B, C, D의 동사가 나와 있다? 그럴 때 파악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당연히 수, that이를 파악해야 되는데 오늘은 수에 좀 일치를 한번 시켜볼게요. 자, 밑에 예시 문장을 제가 가져왔는데, 자, 지금도 who부터 여기 languages까지가 뭐예요?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관계절이라고 부르는 것들이에요. 그러면 생각해 볼게요. applicants라는 여러분 지원자라는 지금 명사를 꾸며주고 있는 문장이죠. 그런데 그 문장을 꾸밀 때 지금 don't speak이라는 여러분 동사가 왜 나왔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왜 여기 doesn't speak이 아니라 don't speak이라는 복수 동사가 나왔는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뭐 때문일까요? 우리 who 때문이에요? 아니죠. 그럼 뭐예요? applicants라는 지원자라는 이 꾸밈받는 명사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 관계절에서 동사의 수를 일치시키는 문제는 무조건 뭐를 보셔야 돼요? 꾸밈받는 명사를 반드시 먼저 파악하셔야 됩니다. 그 명사가 단수면 단수동사 쓰는 거고 그 명사가 복수면 복수동사를 쓰게 되는 거겠죠.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applicants who don't speak two languages, 즉 두 개의 언어를 말하지 못하는 지원자들은 이렇게 된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첫 번째 관계절에서의 동사의 수 우리 가볍게 공부해봤고요. 다음 문제 한번 볼게요. 자, 다음 문제. 우리 before이냐 within이냐 만약에 선택 문제가 나온다면 우리가 어떻게 파악할 수 있는지 한번 공부를 해보죠. 자, 그러면 우리 before이냐 within이냐 선택 문제가 나오면 무조건 기억해야 될 거. 이 두 개는 뭐로 쓰인다? 전치사로 쓰인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전치사로 쓰인다는 건 뒤에 명사가 나온다라는 말인데, 자, 지금 Friday라는 여러분 금요일이라는 명사가 나왔어요. 우리 금요일이라는 명사가 나왔는데 금요일 전에 금요일 내로 이거 한국말로는 구분하기 조금 힘들어요. 왜냐면 얘네들이 문법적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 문법적 특성 첫 번째, before이라는 말은요, 뒤에 반드시 특정 시점이 오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뭐 5월 2일 또는 뭐 9시 또는 금요일 이런 특정 시점이 나오고 그 특정 시점 전에라는 뜻이죠. 그런데 우리 within이라는 뜻은 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밑줄 칠게요.
기간이라는 어떤 범주를 나타내는 말이 나오셔야 돼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within이라는 전치사를 썼는데 어떻게 나왔냐면 6months라는 뭐가 나왔죠? 우리 6개월이라는 기간이 나와 있죠. 그럼 6개월 내로 문을 닫을 거다라는 뭔가 그러한 문장에서 쓰일 때 우리가 within이란 전치사를 쓰는 거고, 여러분 지금 이 경우에는 A번이 정답이에요. 왜? 금요일 특정 시점으로 우리가 찍을 수 있죠. 그런 찍을 수 있는 점의 개념으로 나타낼 수 있는 특정 시점이 나오면 우리 before이라는 전치사를 쓰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이거 한번 해석해 볼게요. 자, 나는 제출해야 한대요. 그 제한된 일정, 스케줄, 즉 어떤 이벤트에 대한 스케줄을 제출해야 한대요. 언제 전까지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우리 Friday 전, 즉 금요일 전에 나는 이걸 제출해야 한다라는 문장인 거지, 금요일 내라는 말은 한국말로는 조금 뭐 끼워 맞출 수는 있어도 영어에서는 기간이란 범주가 아니기 때문에 절대로 within이란 전치사를 쓰시면 안 되는 거예요. 요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before는 특정 시점, within은 기간이라는 어떤 범주가 나온다는 거. 이해되셨나요? 다음 문제로 가볼게요. 자, 다음 문제. 우리 ideal이냐, 우리 idealistic이냐. 여러분, 둘 다 형용사거든요. 여러분, 둘 다 형용사인데 일단 뜻을 공부해 봐야겠죠? 자, 첫 번째. 우리 ideal 되게 많이 나오는 토익 형용사예요. 그러면 우리 이상적인이란 여러분 뜻인데, 우리 이상적인이란 뜻과 우리 idealistic 하면 뭘까요? 뭔가 이상주의적인이란 뜻이에요. 뭔가 뜻이 애매모호하게 여러분 다르죠? 그런데 이걸 기억해 볼게요. 우리 ideal이라는 형용사는요, 주로 be ideal for 이런 꼴로 많이 쓰이게 될 거예요. 이런 형태로, 이런 구문으로 많이 쓰이게 되는데 뭐뭐의 이상적인 형태다, 이상적이다라는 뜻으로 우리가 쓰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문장 한번 볼게요. 여러분, 앞에 우리 비동사가 있고요. 뒤에 전치사 for이라는 게 있죠? 그럼 뭐예요? be ideal for 이 A번을 넣는 문제가 되는 거고요. 해석을 한번 해보면 social networking platforms, 즉 뭔가 SNS 같은 것들이죠. SNS 같은 것들은 뭐에 이상적이라는 거예요? 뭔가 마케팅, 그렇죠. 홍보하는 것에 이상적이라는 거예요. 누구한테? 그렇죠. younger generation, 좀 더 젊은 세대들한테 홍보하기에 굉장히 이상적인 그런 플랫폼이다. 이렇게 우리가 쓸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be ideal for 지금 외우세요. 집에 가서 외울 생각하지 말고 지금 이 영상을 보는 그 순간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문제. 우리 applause냐 여러분 compliment냐 만약에 선택 문제가 나온다면 기억해 볼게요. 우리 applause는 짝짝짝짝 박수갈채란 뜻이에요. 또는 박수란 뜻으로 해석이 되고요. 그 다음에 compliment는 뜻이 뭘까요? 칭찬, 뭔가 찬사를 보낼 때 쓰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볼게요. 우리 지금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괄호쳤다고 보고, 그럼 여러분 우리 spontaneous 하면 자발적인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럼 작가에 의한 어떤 자발적인 그런 어떤 낭독회라고 해석을 할게요. reading을. 어떤 이 낭독회가 끝이 났는데 박수갈채를 받으면서 끝이 났다? 칭찬으로 끝이 났다? 이거 한국어로는 구분하기 힘들어요. 사실 이렇게 토익 시험은 한국어로 구분한다기보다는 잘 보세요. 이 applause는 사실은요, 셀 수 없는 명사입니다. 우리 문법책에 셀 수 없는 명사를 뭐라고 할까요? 불가산 명사라고 하죠. 그런데 우리 compliment라는 칭찬이란 뜻은요, 여러분 칭찬은 우리나라 생각으로 따지면 셀 수 없을 것 같지만 여러분 얘는 셀 수 있어요. 여러분 원어민들은 이걸 셀 수 있는 명사로 씁니다. 그래서 셀 수 있는 명사, 즉 가산 명사로 사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compliment는 가산 명사, applause는 셀 수 없는 명사, 불가산 명사인데 선생님 그게 뭐가 중요한가요? 중요하죠. 이게 문제를 가르는 키포인트예요. 잘 보세요. 지금 in이라는 전치사 뒤에 요 빈칸이 명사 자리가 되는 거겠죠? 그런데 우리 빈칸 앞에 아무것도 붙어 있어요? 안 붙어 있어요? 안 붙어 있죠. 그리고 A, B 여기에 뭐 S 같은 꼴도 붙어 있어요? 안 붙어 있어요? 안 붙어 있죠. 그러면 우리 명사를 덩그러니 혼자 쓸 수 있는 형태는 불가산 명사, 셀 수 없는 명사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셀 수 없는 명사 뭐예요? 그렇죠. 박수갈채 A번 applause를 찍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 기억할게요. 칭찬이란 말은 셀 수 있는데 제가 예문 하나 가지고 왔어요. 잘 보세요. 우리 several, 그렇죠. 우리 복수 명사와 함께 쓰이는 그런 수적인 표현이죠. 그럼 뒤에 compliment라는 그렇죠. S 붙어 있네요. 우리 가산명사에 s가 붙거나 어가 붙거나 할 수 있죠. 그래서 s 붙어 있는 거예요. 이 복수명사 가산명사로 쓰이고 있는 겁니다.
I received several compliments. 나는 몇 개의 칭찬을 받았다. 뭔가 몇 개의 칭찬이라고 하면 좀 어색하지만 한국말로는 어색하지만 원어민들은 이렇게 쓴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런 것들은 따로 빼셔서 가산명사구나 하고 외워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도 지금 외우세요. 아시겠죠? compliment, 셀 수 있는 명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다음 문제. 자, 우리 trouble이냐 trouble? 여러분 우리 만약에 여러분들 보기에 ing인지 ed인지 만약에 선택 문제가 나온다면 여러분 이거는 분사형 형용사의 능동수동 선택하는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문제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말에는요 사실 능동수동을 구분하지 않아요. 우리나라 말은 수동태가 없죠. 예를 들어서 이런 말 쓰나요? 칠판이 구자연에 의해서 쓰여지고 있다. 굉장히 시적인 표현일 수는 있지만 평상시에 쓰지 않는 문장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말은 칠판이 이런 사물 명사를 주어 자리에 잘 쓰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칠판이 구자연에 의해서 사용되어지고 있다. 굉장히 어색한 표현이고 사실은 한국말에선 구자연이 칠판 사용한다라고 능동으로 주로 쓰겠죠. 그런데 영어에서는 칠판이 구자연 선생님에 의해서 사용되어지고 있다. 굉장히 자연스러운 표현입니다. 그럼 어쨌든 우리 능동수동을 이제 분사해서 구분을 해볼 건데 자, 그럴 때 우리 해야 될 게 있어요. 자, 빈칸 앞을 보니까 우리 received라는 전체의 동사가 있고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우리 목적어 자리죠. 전치사 from으로 이렇게 끊겨져 있으니까. 그럼 목적어 자리에 지금 feedback이라는 어떤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 자리에 ing, ed 보기가 나왔네요. 그러면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거, 이 ing는 형용사 ing, ed 분사형 형용사구나 라는 걸 먼저 파악할 수가 있어요. 우리 ing를 붙이면 주로 능동이고요. ed를 붙이면 주로 수동이 됩니다. 그런데 얘를요 한국어 해석으로만 하면 헷갈릴 수 있어요. 왜? 우리나라 말은 능동, 수동 구분을 안 하는데 영어에서는 능동, 수동 구분하는 걸 우리나라 말로 구분한다? 조금 힘들 수가 있습니다.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꾸밈받는 명사가 뭔지 파악하셔야 돼요. 자, 지금 얘가 꾸며주는 명사가 누구죠? feedback. 그렇죠. 우리 feedback이라는 명사를 꾸며줘요. 두 번째, 우리 ing, ed가 붙기 전에 원래 trouble이라는 동사의 뜻을 먼저 알고 계셔야 돼요. 선생님, trouble이 동사인가요? 네. ing, ed 붙어 있으면 동사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왜? ing, ed는 동사에 붙습니다. 그거 기억하시고요. 그럼 우리 trouble이라는 뜻은 뭐냐면 걱정시키다라는 뜻이 있고요. 뭔가 애를 먹이다라는 뜻이 있어요. 내가 누군가를 걱정시키는 걸 우리 trouble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또 뭔가를 애를 먹이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볼게요. 우리 사실 영어에서 감정을 나타내는 동사는요. 뒤에 주로 타동사로 쓰이는, 즉 목적어를 어떻게 만드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면 우리 요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ing를 붙이잖아요. 그 뜻을 그대로 형용사로 바꿔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럼 뭐예요? troubling, 걱정을 시키는 이라는 형용사로 바꿔주는 거고요. 또 애를 먹이는 이라는 형용사로 바꿔주는 거예요. 두 번째, ed를 붙이게 되면 우리 수동의 의미로 뒤집어서 형용사로 바꾸거든요. 그러면 내가 누군가를 걱정시키는 거의 반대가 뭐예요? 내가 실망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 troubled 하면 뭐예요? 걱정하는 또는 뭔가 불안해하는 이라는 우리 stressed의 여러분 동의어로서 우리 주로 쓰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까지만 하시면 안 돼요. 걱정하는 피드백, 걱정시키는 애를 먹이는 피드백, 이걸로만 가지고는 조금 힘들 수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 3단계 이걸 꼭 하셔야 돼요. 반드시 꾸밈받는 이 피드백이라는 명사 입장이 되셔야 돼요. 이게 한국 사람들한테 좀 어려워요. 잘 생각하세요. 피드백이라는 이 명사 입장이 돼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영어라는 언어는 꾸밈받는 명사에 따라서 이걸 능동으로 꾸밀지 수동으로 꾸밀지 결정을 해줘야 되는 언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말은 능동, 수동 구분 안 하는데 영어는 그래야만 하는 언어예요. 이건 받아들여 주셔야 돼요. 그럼 생각해 볼게요. 우리 피드백이라는 뭔가 그 입장에서 여러분 피드백이 갑자기 안녕? 난 피드백이야. 난 너무 걱정하고 있어.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아니죠. 피드백은 어떻게 사람도 아닌데 감정을 느낄 수가 없겠죠. 그러면 피드백이라는 건 즉 이 회사를 걱정시키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애를 먹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회사 입장에서는 그걸 뭐예요? 피드백을 받고 뭔가 회사 관계자들은 걱정을 할 수는 있겠죠. 됐습니까? 그런데 얘가 꾸미는 게 피드백이니까 피드백 입장에서는 뭔가를 걱정시키고 애를 먹이는 상태, 그렇죠? 능동의 상태 A번을 찍어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 troubling feedback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됐습니까? 그러면 많은 고객들로부터의 그런 몇몇 걱정을 시키는 그런 피드백을 회사가 받았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ing, ed의 분사형 형용사의 선택 문제는 능동수동 한국어로만 구분하기는 조금 힘들 수 있어요. 반드시 꾸밈받는 명사 입장이 돼보시고 그 명사 입장에서 뭔가 능동적인 행위를 한다. ing, 뭔가 수동적인 행위를 한다. ed를 찍으시면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해커스학원 강남역 캠퍼스 토익 RC 최민지입니다. 벌써 5월이 되어서 가정의 달이 찾아왔는데요. 여러분들 모두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실 것 같습니다. 이 분위기 이어가서 이번 시험의 결과도 아주 좋은 성적이 나왔으면 좋겠네요. 시작하기에 앞서서 해커스 영어 홈페이지 소개해 드릴 텐데요. 우리 해커스 영어 홈페이지에 방문해서 여기 토익을 클릭하시면 여러분들께서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단어, 문제, 그리고 영상들이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시청하신 이후에 한번 방문해 보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자, 그러면 오늘의 파트 7 난이도는 어땠느냐? 저는 단일 지문은 중상, 다중 지문은 상이라고 평가를 해보았는데요. 우리 단일 지문에서 막상 어려운 문제가 엄청 많진 않았지만 그래도 디테일한 것들을 잘 캐치해야지만 답을 고를 수 있는 문제들이 좀 섞여 있었어요. 그리고 어휘가 어려운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잘 해석을 해야지만 정확한 정답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너무 쉬웠다, 너무 어려웠다라고 하기도 애매해서 중상 이렇게 정해보았고요. 그리고 이중 지문, 삼중 지문은 확실히 어려웠던 것 같아요. 특히나 연계 문제가 다른 시험에 비해서 조금 더 정보가 확 눈에 들어오지 않고 좀 꼼꼼하게 다시 거슬러 읽어서 올라갔을 때 답을 찾을 수 있는 문제들이 많았기 때문에 연계 문제 같은 경우는 확실히 난이도가 상이었다라고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험에서는 어떤 지문들이 분포가 되어 있었냐면 일단 항상 그랬듯이 이메일이 가장 많이 출제가 되었어요. 그리고 양식, 영수증 같은 거나 웹에 있는 포스팅이 나오기도 했고요. 그리고 기사랑 웹 포스팅이 각각 3지문, 공지나 안내문이 2지문, 그리고 문자 채팅 항상 2지문씩 나오죠. 그리고 사내 쪽지, 회람이 1지문 있었는데요. 자, 문제 유형은요. 우리 주제 목적이 7문제 나왔습니다. 항상 5개에서 8개 정도는 출제가 되는 편인데 이번에 또 주제 목적 문제가 그렇게 쉽지도 않았거든요. 그래서 물론 우리가 수업하면서 많이 접해본 내용들, 홍보하는 거, 어떤 사람들에게 뭔가 정보를 확인하는 거 이런 내용들이 있긴 했지만 그래도 대놓고 문장에서 알 수 있다기보다는 좀 한 3-4문장 정도 더 읽어봤을 때 목적을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리고 항상 그렇듯이 6카운트 세부사항 문제 좀 많이 나왔죠. 압도적으로 한 40%에서 45% 정도 비중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되게 의외였던 것이 나출 문제가 굉장히 조금 나왔어요. 사실인 것, 사실이 아닌 것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죠. 그리고 유추추론 문제가 이번에는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왔습니다. 보통은 나추르 문제랑 유추추론 문제가 한 7개, 8개 정도에서 비등비등하게 출제가 되는데 이번에는 유추추론이 압도적으로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중간까지 풀다가 어쩌면 세부사항 문제보다 유추추론 문제가 더 많이 나오나 싶었거든요. 근데 다행히 또 그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유추추론 문제 most likely, 뭐뭐인 거 같나요? 라고 이제 물어보는 질문이 굉장히 많이 보였었다라는 거. 그리고 동의어 문제 역시나 이번에도 3문제 출제가 됐고요. 그리고 의도 파악, 문장 위치 찾기가 2문제씩 있었네요. 자, 그러면 우리 동의어 문제부터 살펴보도록 할 건데 제가 이제 총평을 준비하기 전에 시험 끝나고 바로 여러분들이랑 라이브를 진행을 했어요. 라이브에서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동의어 문제부터 막 물어보시더라고요. 자, 일단 extend란 단어 이제 보겠습니다. 우리가 사실 이런 내용 없이 그냥 extend만 본다면 대부분이 여기 연장하다라는 뜻을 떠올리실 거예요. 근데 이 문장에서 어떻게 쓰였는지를 봤을 때는 entrance, 입구라는 장소를 나타내는 말이 나왔네요. 그래서 지금은 어떤 기간을 연장하거나 그런 게 아니고 이 시설이 입구 쪽으로 뻗어져 있다, 뻗쳐 있다. 그래서 좀 공간이 확장되고 뻗치다라는 의미로 이 1번 뜻으로 지금 사용이 됐다라고 보셔야지 되겠어요. 그러면 우리는 똑같이 뻗치다, spread가 동의어로 정답이 될 수 있겠죠. 또 비슷한 거 stretch를 했을 때도 충분히 정답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논란이 될 만한 보기가 prolong이 있었는데요. prolong은
연장하다. 그래서 기한을 늘리다. 요 뜻에 해당이 되는 단어가 되겠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공간을 나타내는 말이 아니고 정말로 기간이었다면 prolong이 정답이 됐었겠지만 이번에 문장에서는 그게 아니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자면 여기 extend에서 우리가 좀 생소한 의미 요 4번 초대장을 보내다 라는 뜻이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 또 forward가 있었는데요. 우리 forward가 send보다 조금 더 어려운 어휘죠. 그래서 보내다, 전송하다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초대장을 보낸다 아니면 뭐 이메일이나 계약서를 보낸다라는 의미였다면 이제 forward를 답으로 할 수도 있었겠지만 이번에는 또 그렇지가 않았죠. 그래서 이 동의어 문제는 extend가 가지는 여러 가지 뜻을 다 보기 선지에 깔아놨던 조금은 혼란스러울 수 있는 문제였겠어요. 자, 그 다음 문제는 우리 concluded가 나왔는데요. 또 우리가 보편적으로는 conclude를 결론을 내리다, 뭔가를 종결짓다 라고 많이 알고 계셨을 거예요. 그런데 또 conclude는 끝내다, 마치다. 그래서 지금 말하고 있던 것을 끝내다, 어떤 자리를 끝내다 할 때도 쓰이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온 예문을 보시면 by wishing a good luck, 행운을 빌면서 이야기를 마친다. 그 자리를 마친다. 또 remark가 연설이라는 뜻을 가지죠. 우리 꼭 speech, address 뿐만 아니라 remark란 단어도 연설. 그래서 연설을 마쳤다, 연설을 끝냈다 하거든요. 그럼 우리는 똑같이 끝내다, finished가 동의어로 정답이 될 수 있겠죠. 또 여기 보기에 decided가 있었는데요. 얘는 정말 말 그대로 결정하다라는 뜻이에요. 만약에 conclude가 이런 문맥이 아니고 진짜로 이러한 회의를 거쳐서 이러한 결론을 내렸다 이렇게 됐다면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결정을 했어요. decide 할 수도 있었겠지만 이런 문맥에서는 이야기를 마쳤다. 그래서 finished가 정답. 자, 그 다음 문제 또 볼게요. 이번에는 meet. 우리 앞에 나왔던 단어들보다는 훨씬 더 직관적으로 여러분들이 풀었을 문제인데요. meet가 단순히 만나다라는 뜻 말고 다른 뜻이 또 있죠. 그래서 지금은 필요나 요구를 충족시키다의 뜻으로 사용이 됐습니다. 우리 demand는 수요라는 뜻이라서 어떤 수요를 충족시키다라고 했는데 이런 단어가 아니어도 자격을 충족시키다, qualification 같은 거랑도 사용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정말 말 그대로 충족시키다, fulfill 이 동의어가 될 수 있겠는데요. 또 같이 잘 나오는 시리즈가 satisfy. satisfy가 만족시키다 라는 단어죠. 그래서 이렇게 satisfy the demand, qualification 이랑도 함께 쓰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주목할 보기는 encounter이었는데요. 우리 encounter이 맞닥뜨리다, 마주치다 이렇게 우리 Part 7 지문에서 잘 등장을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if you encounter any problem, 어떠한 문제를 맞닥뜨리신다면 어디로 전화를 주십시오. 이렇게 많이들 보셨을 텐데요. 우리 meet에도 그런 부정적인 일을 만나다라는 뜻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같이 보기에 있었는데 지금은 충족시키다라는 뜻으로 사용이 되었었다는 점. 네, 그러면 이렇게 동의어 3문제 살펴보았고요. 자, 그 다음은 우리 의도파악 문제 만나볼 건데 우리 주어진 문장이 wait for update by this afternoon 이네요. 사실 wait for 하면은 기다려가 되겠지만 그 문맥에서 쓰인 뜻은 업데이트 곧 해줄 거니까 새로운 소식 알려줄 거니까 좀 기다리고 있어봐. 새로운 소식 알려줄게 라는 의미였어요. 우리 또 업데이트는 동사로도 쓰이고 명사로도 쓰이는데 동사 뜻을 제가 가지고 왔거든요. 그래서 얘가 최신의 것으로 만들다. 우리 뭐 핸드폰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하는 거 그런 의미도 있고 그리고 가장 최근의 정보를 알려준다. 또 업데이트예요. 그래서 명사 형태가 되었을 때도 가장 최근의 정보 아니면 가장 최신의 것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최근의 정보를 알려줄 테니까 기다려 이렇게 쓰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한번 예시 본문을 가지고 왔는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자, 톰 씨가 We're having a meeting at the Sunshine Hotel, right? 자, 우리 Sunshine 호텔에서 회의하는 거 맞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제리가 Actually, 사실 the director, 디렉터가 마음을 바꿀 수도 있어. 우리 그 계획이 바뀔 수도 있어. Wait for update. 그러니까
최신의 소식으로 업데이트될 때까지 좀 기다려봐. 이따가 바뀐 거 알려줄게 라는 의미로 사용이 됐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 의도파악 문제는 almost the same 이라는 문장 가지고 왔는데요. 거의 똑같아요 라는 뜻이었어요. 그럼 우리는 뭐가 뭐랑 똑같다라는 건지, 뭐 그 사람의 성격과 이 사람의 성격이 똑같다고 하는 건지, 뭐 개수가 똑같다고 하는 건지, 색깔이 똑같다고 하는 건지 이제 그런 대상을 파악해주면 되는 문제인데요. 또 한번 예시 본문 살펴볼게요. 우리 미키가 미니한테 제가 좀 디즈니를 좋아해요. 그래서 미키마우스, 미니마우스 이렇게 해봤는데요. 자, 얘가 지금 Let's have margherita pizza. 우리 마르게리타 피자 먹자. $20밖에 안 해. 이렇게 돈을 언급을 했네요. 근데 미니가 well, 글쎄, I'm not vibing it. 우리 바이브가 뭔지 알죠? 나 별로 그거 먹고 싶지 않은데? 나 별로 그 바이브가 아니야. 그래서 How about Chicago pizza? 우리 치즈 엄청 두껍게 있는 거. 시카고 피자는 어때? Regarding the price. 여러분, regarding이 전치사일 때 about이랑 똑같은 뜻이라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가격에 관한 거라면 거의 똑같아. 그래서 얘가 의미하는 것은 마르게리타 피자랑 시카고 피자랑 가격 거의 비슷해, 거의 같아 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의도파악 문제가 두 문제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우리 문장 위치 찾기 문제 살펴볼 건데요. 일단 우리 따옴표에 주어진 문장에 The company helps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지금은 이 정관사 the가 포인트예요. 여러분, 관사가 부정관사 어랑 on이 있고 지금 나온 정관사 the가 있는데요. 차이는 뭐냐면 부정관사는 정해져 있지가 않은 일반적인 대상을 말할 때, 그리고 처음 언급하고 또 한 개라고 표시할 때 쓰는 관사예요. 반면에 정관사 더는 정해져 있는 대상을 말할 때 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the company 했다는 것은 앞문장에서 컴퍼니를 언급을 했어야지만 이 문장을 그 뒤에 집어넣을 수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얘가 힌트였는데 우리 또 예시 문제를 한번 살펴볼게요. 네, 좀 이렇게 길게 되어 있는데 우리 문장 위치 찾기 문제는 항상 마지막에 문제로 출제가 되어 있죠. 이 페이지를 폈을 때 세 문제가 있으면 세 번째 문제, 네 문제가 있으면 네 번째 문제. 근데 순서와 상관없이 꼭 이 문제가 보인다면 이 따옴표 문장을 읽고 시작을 하셔야 돼요. 그럼 우리는 얘를 바로 읽는 게 아니고 여기를 먼저 봐야 되겠죠. 그래서 봤더니 the ships, 여기서 정관사 더 이렇게 사용이 되었어요. The ships could conceivably be deployed in one of the three offshore operations. 우리 conceivably는 아마도 생각하건대 이렇게 해석을 하기 때문에 자, 그 배들은 deployed, 배치가 될 거예요. 세 가지의 연안에 있는 사업체들 중 하나에 배치가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문장을 집어넣기 전에 여러분 the ships가 가리키는 대상이 나와야지만 된다는 거죠. 그럼 한번 같이 또 읽어볼게요. Norwegian oil company Bornfinn could be betting on. 우리 bet가 베팅하는 거 뭔지 알죠? 그래서 이 노르웨이의 석유 회사 Bornfinn이 mass spike, spike가 급등하는 거, 상승하는 거를 뜻해요. So over the coming years, 향후 몇 년 동안에 유가가 급등할 것에 걸었다. 그러니까 거기에 거의 확신을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1번 자리가 나왔는데 지금 이 문장에서는 the ships라고 할 만한 대상이 아예 안 나왔죠? 그럼 1번 자리 안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analysts reached this conclusion. 분석가들이 이러한 결론에 도달을 했어요. 뭐에 따라서? 이 회사의 worldwide expansion plans. 이 회사의 세계에 걸친 확장 계획의 보고에 따라서 이러한 결론에 도출을 한 거래요. 여기에서도 대라고 할 만한 대상이 안 나와요. 그럼 2번 자리에도 the ships 이거 못 들어가고요. 근데 이제 마지막을 보니까 according to an unnamed source, 익명의 출처, 익명의 소식통에 따르면 이 회사가 place an order, 주문을 넣었어요. for 15 new vessels. 우리 vessel이 선박이라는 단어예요. 회사가 place an order for 15 new vessels, 15개 새로운 선박을 주문을 했습니다. over the next 2 years. 향후 2년 동안에 배달이 될 수 있도록 주문을 했대요. 그러면 이제 3번 자리
그 배들은 conceivably be deployed. 아마도 배치가 될 것 같다 하면은 어울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 정관사 더가 우리한테 너무 익숙한 단어다 보니까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이게 무슨 힌트가 되나 하실 수도 있는데 이렇게 문장 위치 찾기 문제에서 우리가 놓치기 쉬운 그런 단서로 등장할 수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또 그 다음 문제는요. Make sure to bring a raincoat. 레인코트가 우비를 말하죠. 비옷. 그래서 비옷 꼭 우비 가지고 오세요. 이렇게 따옴표 문장이 제시가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사실 어떤 특정 한 단어가 막 정관사 더라든지 대명사라든지 이렇게 대놓고 힌트를 주진 않았어요. 그래서 이럴 때는 정말 앞뒤의 문맥을 잘 읽어서 이런 얘기가 등장할 만한지를 파악을 하셔야지 되는 건데, 자, 또 한번 예시 살펴볼게요. 우리 무조건 따옴표 문장 먼저 봐야죠. So make sure to bring a raincoat. 우비 가지고 오세요. 그러면 비가 오는 그런 상황, 아니면 내가 물에 젖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제시가 됐을 때 이 문장이 들어갈 만한데요. 보니까 우리 해커스 테마파크 활동 이렇게 제목이 되어 있고요. 각각의 항목이 그 테마파크에서 있는 액티비티를 나열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첫 번째가 Extreme Water Show. 벌써 물이랑 관련된 쇼라고 했죠. 그 다음에 읽어보시면 뮤지컬을 즐겨보세요. Outdoor pool, 야외 수영장 옆에서. 그럼 여러분, 수영장 옆에서 water에 관련된 쇼니까 왠지 물도 막 튀기고 젖을 것 같죠? 그러면 각자 우비 챙겨오세요 라고 하는 문맥이 매우 적절하겠네요. 그럼 우리 1번 자리가 또 정답이겠다. 혹시 몰라서 다음 거를 읽어보면 Survive in the desert. desert, 사막이에요. 사막 엄청 건조하겠죠? 그러면 우비가 굳이 필요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 다음 것도 Fly high to the sky. 하늘 높이 날아가자 이런 액티비티. 그래서 열기구를 탄다거나 이런 건데 여기서도 우리가 물에 젖을 만한 것은 유추가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또 우리 1번 자리를 최종 정답으로 고를 수 있겠죠? 그래서 아까 전에 나왔던 그 The Company 그 문제보다는 이 문제가 훨씬 더 수월한 위치 찾기 문제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오늘 시험에서 압도적으로 많이 나왔던 유추 추론 문제를 몇 문제 살펴볼 건데요. 우리 일단 질문을 봤을 때 정확하게 해석을 하고 이 질문이 요 문제를 물어보는 유형이구나 이렇게 파악을 할 수 있어야죠. 여러분 이렇게 What is suggested? 라는 문제가 나오면 이 문제는 제안한 게 뭐냐? 제안이 된 게 뭐냐라는 의미가 절대 아닙니다. 암시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What is suggested가 정말 대표적인 유추 추론 문제 유형이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의 키워드는 new process예요. 새로운 절차에 대해서 암시가 된 것이 뭔가요? 그래서 지문을 쫙 읽다가 이제 근거를 찾아서 우리가 추론을 해서 답을 고르는 건데 이제 답이 rapid service, 빠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본문에서 rapid란 단어가 있을 것이냐 아니면 fast란 단어가 있을 것이냐, 근데 그렇지가 않고 스피드 부분에서 개선된 거를 느낄 거예요. 이렇게 근거가 제시가 되어 있었어요. 그러면 스피드가 개선된 거를 느낄 거야? 느려졌다는 얘기일까요? 아니겠죠. 빨라져야지 우리는 더 좋아졌네 라고 느끼잖아요. 그래서 그냥 스피드란 단어만 보고 빠른 서비스 이렇게 유추를 할 수가 있는 건데요. 또 다른 문맥에서 만약에 배송 얘기를 한다. 그러면 원래는 우리가 안 그랬는데 앞으로는 same day delivery를 해줄 거예요. 그럼 이거 당일 배송이라는 거죠. 그러면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주문을 하고 당일에 배송을 받아? 빠르네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에도 본문에서 fast, rapid, speed 이런 게 없더라도 ABC 선지를 고를 때 빠르다로 이제 선택을 할 수 있어야 되겠고, 또 prompt, 신속한, 물론 부사 형태로 promptly 이렇게 출제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신속하게 처리해 드릴게요 해도 빨라졌구나, rapid, fast로 paraphrasing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또 그 다음 문제는 우리 자전거에 대해서 암시가 된 게 뭐냐 이렇게 또 유추 추론 문제 나와 있었는데요. 우리 제품의 설명을 막 한 거를 보고 거기서 이제 이게 맞는 특징인가 틀린 특징인가 이제 추론을 하시는 건데, 우선은 B번을 혹시 고른 사람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B번을 해석해 보면은 handle, 손잡이가 다른 각도로
세팅이 될 수가 있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본문에도 비스무리한 얘기가 있었는데 본문에서는 height. height가 뭐예요? 높이죠. 그래서 자전거 안장의 높낮이라든지 자전거 그냥 그쵸, 높낮이. 그거를 우리가 뭐 높게 하거나 낮게 하거나 조정할 수가 있어요 라는 얘기였지 손잡이를 조정할 수가 있어요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이 키워드가 완전 섞여 있는 거죠. 그래서 B번 안 되겠고 또 우리가 A번은 comfortable, 편안합니다 라는 뜻인 건데 그렇다고 본문에 대놓고 편안해 이렇게 쓰지를 않아요. 뭐라고 돼 있냐면 뭐 soft, 푹신푹신한 쿠션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상식적으로 딱딱한 것보단 당연히 푹신푹신하면 부드럽고 이러면 편안하겠죠. 그래서 나머지의 보기에 그렇게 해당되는 게 없기 때문에 이 soft를 보고 comfortable 하겠구나 이렇게 추론을 하면 되는 문제가 또 있었어요. 이렇게 막 어휘가 어렵진 않지만 막상 이제 풀이 과정을 들으면 아 그래서 이게 답이구나 하는 조금은 까다로운 그런 문제였습니다. 점수 잡는 Hackers.